네, 안녕하세요. 12월 30일 특집 방송입니다. 연말 특집 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산타 랠리가 없는 모양입니다. 토요일인데 오늘 영상을 좀 녹화를 한 거는 어제 또 하락이 있었고 좀 설명을 좀 몇 가지를 좀 하려고 영상을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언급을 드렸듯이 22평 단기 중기 주봉이죠. 중장기 주봉 단기 또는 단기가 어느 정도 중기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선 22평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다. 22평은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입니다. 현재 위에 있으면 가치가 높고 아래에 있으면 가치가 낮다. 뭐 이런 개념이죠. 이런 거는 뭐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 밑에 있으면 약세다. 단기적으로 약세다. 자, 여기서 혼조세를 보인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러면 이 가격에 의심을 갖습니다. 지금 22평 기준 가격이 42,680인데 이게 비싼지 싼지 몰라요. 사람들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강한 매수세로 인해서 고평가됐던 게 여기서 올라가는 부분에서 못 샀는 사람들이 다시 내려오면 이 평균 가격에서 사려는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적당한 가격이다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 평을 타고 올라가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게 기준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못 샀기 때문에, 평균 가격 여기서 못 샀기 때문에 있던 사람도 여기서 매수가 나오고 여기 또 매수가 나오고 하는 거예요.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으로 볼 때도 장기죠. 장기, 중장기 추세의 기준선입니다. 여기 오면 올라가고 여기 오면 올라가고 하는 부분이 그런 매수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과 시장의 어떤 그런 가치에 대한 고평가, 저평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작동이 되는 하나의 원리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재 또 22평 아래에서 마감을 한 부분은 상당히 이 가격대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참여자들이 의심을 가지기 시작한 어떤 그런 상태다. 고로 이렇게 이 평이 씹히는 부분은, 고평가된 상태에서 씹히는 부분은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이렇게 이탈 마감했지만 후속 매수세가 돼 가지고 살려 올리면은 추세를 이어가지만 여기서 이런 혼조세가 보이면 22평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낮아진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제도 언급을 드렸듯이 앞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빠져야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이제는 높아졌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평단이 좋은 현물 하신 분들은 뭐 상관이 크게는 없겠지만은 어중간한데 이런 데서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 라는 부분. 여기서 일봉 차트에 하락 컨펌이 아직은 안 났죠. 이 저점이 깨져야지만 하락 컨펌이 난 겁니다. 고점이 낮아지는 상태에서 이 저점이 깨지면 하락 컨펌이 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올라오더라도 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이 저점이 깨졌다 그러면 이 저점이 깨지는 순간 정리를 하셔도 되고, 반대로 올라올 때 어느 정도 조금 더 평단이 나은 부분에서, 왜냐하면 이 고점을 넘길 확률이 낮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면 된다라는 부분. 추세는 관성의 법칙입니다. 가려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가려는 성질이 이런 식으로 상승 컨펌이 나는 순간 일봉상 22평이죠. 기준선이 22평에 올라타는 순간 상승 컨펌 W 넥라인 돌파, 여기서도 W 넥라인 돌파죠. 하는 순간 가려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올라가지만, 반대로 하락에 대한 컨펌이 만약에 난다면 내려오는 성질이 강하겠죠. 일봉상 중단기적인 관점이죠. 중단기점. 그러면 올라오더라도 여기를 못 넘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를 못 넘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컨펌이 난다라는 부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현재 좀 아리까리한 위치다. 반대로 4시간 차트는 하락 컨펌이 난 지가 애법 됐죠. 4시간 차트에서는 어디서 났습니까?
4시간 차트에서는 저점이 깨지 고점이 낮아지면 의심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이 저점이 여기 저점이 깨지면서 확정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이 고점을 못 밀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다시 이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고점을 못 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또 못 밀고 내려오고, 이 저점을 지키고 올라갔지만 결국 이 고점을 못 올렸기 때문에 이 저점이 깨질 가능성이 생긴 거고, 이 저점이 깨지면서 여기 저점까지 깨져버리는 어떤 그런 상태가 나왔다. 1시간 차트도 마찬가지죠. 1시간 차트도 그런 식으로 여기서 W를 그리고 반등을 했고, 이 고점까지는 올렸지만 1시간 차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속력은 4-5시간으로 봐야 되겠죠. 여기서 직전 고점들을 1시간 차트의 직전 고점을 또 다시 넘기고 이 내려오는 이 저점을 지키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다우이 이론적으로 이런 지역적으로 올라간다면 4시간 차트까지 컨펌이 나겠지만은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뭐 어떤 차트를 보든 1분봉, 5분봉, 15분봉, 뭐 1시간, 4시간, 뭐 일봉, 주봉 다 똑같습니다. 패턴은 다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간 프레임에 따른 어떤 그런 유지력에 따라 가지고 매매 기준을 선택을 해야 된다. 어제 1시간 차트에 이런 상승 시그널이 나왔지만은, 결과론적으로 상승 시그널이 나왔지만은 1시간 차트의 상승에 대한 시그널은 4-5시간에 불과하다. 4시간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죠. 20시간에서 24시간. 이게 캔들을 4개에서 5개를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15분 봉에서의 시그널은 어떻게 됩니까? 1시간이겠죠. 15분 4개면 1시간이니까 1시간 또는 1시간 15분. 5분 봉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15분에서 20분, 25분, 뭐 길어봤자 20-30분 내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 이제 선물 마진 거래 하시는 분들은 보통 뭐 1분 봉도 보고 5분 봉도 보고 15분 봉도 보지만, 그 1분 봉 보면 5분 안에 승부가 나야 되고, 5분 봉 보면은 20-30분 안에 승부가 나야 되고, 15분 봉 보면 어떻게 돼요? 1시간 안에 승부가 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은 4-5시간 안에 승부가 나야 되겠죠. 4시간 차트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만에 승부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알고 하셔야 된다. 1시간 차트 시그널 보고 들어갔는데 홀딩이다, 이거 아닙니다. 어느 정도 최소한 홀딩을 보려면 15분, 1분이 전이가 돼야 됩니다. 전이가 1분 봉 시그널로 들어갔는데 5분 만에 승부가 나야 되는데 추세가 저하가 연장이 된다 하면 15분 봉상 이어지고, 이 15분이 연장이 되면 1시간, 1시간이 4시간 뭐 이런 식으로 연장이 돼야 된다는 거. 연장이 되면서 추세가 전이가 되면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 최소한 반익절은 하셔야 된다는 부분. 1시간 차트로 올라왔기 때문에 1시간 차트 시그널은 상승 관점에서 진입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최소한 뭐 여기서는 진입을 했겠죠. 이 4-5개의 캔들을 보고 최소한 반익절을 하고, 뭐 본절에 손절을 걸든지 또는 그런 식으로 매매에 대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어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탑니까? 뭐 갑니까? 뭐 지금 타요? 안 타요? 이런 거 묻고 하면 제가 상당히 부담을 느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리잖아요. 확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단순합니다. 그냥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드리는데, M자, 쌍고, 쌍바닥 90%의 확률로 진행이 됩니다. 이 하락 반전은 이런 패턴이 나와야 반전이 되고, 이 상승 패턴은 이런 패턴이 나와야 반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외바닥으로 상승하고 뭐 외봉으로 하락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90%의 확률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90%의 확률을 봐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은 보통 헤드앤숄더, 역캐숄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또 헤드앤숄더잖아요. 헤드앤숄더 이는 뭡니까? 역캐숄이죠.
이것만 보면은 쌍바닥이고 이것만 보면 M자고 역해셜 뭐 해셜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쌍바닥 쌍고 이게 중요한 거고 그게 기반이 되는 원리가 다우 이론입니다. 다우 이론. 다우 이론이라는 부분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죠. 기본입니다. 기본. 엘리엇보다도 더 중요한 엘리엇이고 뭐고 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추세의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 마진을 하든 선물을 하든 저점이 발생이 돼서 이 직전 저점이 깨지면은 신저점이죠. 이 신저점이 깨지는 이 상황에서 이 저점을 지키면서 직전에 대한 이 고점을 넘기면은 상승 금품이 나고 반대로 하락할 때는 이 직전 고점을 올렸지 않습니까? 올린 신고점입니다. 이 신고점에 대한 부분은 이 눌렸다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추세는 뭡니까? 관성의 법칙이죠. 가려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점을 올렸으면은 떨어지더라도 이 저점을 지키면서 이 고점을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떨어지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저점을 여기서 일단은 추가 반등이 일단은 이 1시간 프레임이라 가지고 좀 애매한데 15분으로 보면 좀 명확하게 보이죠. 이런 자리는 자, 올라가는 관성의 법칙입니다. 저점 계속 올라갑니다. 고점도 계속 올라가고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기 이제 직전 저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신규 고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부분에 이 저점을 지키겠죠. 당연히 지킬 확률이 높으니 여기서 매수가 더 갔다. 매수가 더 갔는데 이 고점을 못 민다. 못 밀고 다시 떨어지는데 이 저점이 깨지면 뭡니까? 15분 봉상에 하락 큰펌이 난 겁니다. 그러면 15분 봉상 하락 큰펌이 났기 때문에 이게 깨지는 순간 최소 1시간 동안은 하락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15분 봉이기 때문에 시그널적인 측면에서 지속력이 낮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뭡니까? 15분 봉인 시그널이 전이가 된다. 1시간으로 지속적으로. 그러면 1시간 차트에 시그널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1시간 차트에 시그널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말이 돌아가는데 어찌됐든 이 다우 이론 이런 부분 저점을 지키면서 이 고점을 올리고 이 하락은 이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 저점이 깨지면은 하락 금품이 나는 거다. 한 15분, 1시간, 4시간 다 같은 패턴이다. 시간 프레임에 따라 가지고 지속력은 한정이 되어 있다. 그걸 유지를 하려면 전이가 되어야 된다. 15분에 1시간으로 전이돼야 되고 1시간에 4시간으로 전이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 여기서 하락 컨펌이 났으면 이렇게 빠지죠. 자, 여기서 사요 말아요가 나오죠. 여기서 이 자리에서 단기 바닥을 확인을 했고 이 올라왔다 내려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제 언급을 여기서 반등하고 나서 언급을 드렸죠. 띄우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됐습니다. 볼 그것도 없고 전부 다 톡방에 계신 분들 위주로 보는 거니까 제가 따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어제도 언급을 드렸듯이 여기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저점이 나왔는 것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이 상황에서 탑니까 갑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당히 난해해집니다. 몰라요. 여기가 저점인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단 특정 시그널들로 인해서 반등을 하는 어떤 그런 범위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저점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가 저점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저점이 깨지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타점매로 들어간다. 타점매 일전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듯이 타점매와 확인매가 있죠. 타점매는 뭡니까? 내려오는 칼날을 잡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이게 아무리 상승 다이버전스가 이 트리플 콤보로 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바닥은 빅숏이 나와가지고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초보는 이런 거 하려면 스킬이 있어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죠. 매매 경력이 풍부하다든가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상당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 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 왜냐하면은 추세는 뭡니까? 관성의 법칙입니다. 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입니다. 이게 또 저점이 깨지면서 내려오는 거는 어디까지 내려올지를 알 수가 없어요. 빅숏으로 내려올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의 타점매는 되도록이면 코린이들은 삼가를 하고, 자 여기서 여기가 바닥이었겠구나, 반등을 했기 때문에 반등을 했으니까 여기가 바닥이었겠구나를 우리는 예상을 해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내려오는 3번 내려왔기 때문에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갑니까 하면서 여기서 타기보다는 오히려 90% 이상으로 쌍바닥, 쌍고로 내려온다고 언급을 드렸죠. 분명히 90%의 확률로 내려올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여기서 접근을 하는 거죠. 오히려 더 여기서 접근을 하면 손절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 기준이 명확하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타점매가 되는 거예요. 확인매 플러스 타점매가 되는 거죠. 바닥을 확인을 했고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잡는 거기 때문에, 대신에 이 자리가 내려올 때 이때보다 더 나은 거는 손절 기준이 명확하다는 거. 이때 내려올 때는 손절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손절 기준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입을 해도 타점매로 진입을 해도 되고, 좀 더 확인매로 접근을 하려는 분들은 여기서 타점매가 안 됐으면 또 1시간에 하이캐나시 양봉을 보고 진입을 해도 되고, 또는 뭐 15분 봉상 또 이런 하이캐나시 양봉을 보고 들어가도 되겠죠. 엄연하게 눌린 목이었겠구나, 여기가 저점이었겠구나 라고 해서 눌림목을 기다렸는데, 여기서 눌림목 반등이 나오는 걸 보고 여기가 눌림목이었겠구나 하고 여기서 들어가도 되고, 좀 더 큰 시간 프레임으로 또 1시간 봉으로 봐도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은 타점이 좀 안 좋아지겠죠. 양봉 확인하고 들어가면 타점이 안 좋아. 그렇지만 더 신뢰도가 높겠죠. 15분 보험보다는 더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최소한 이거는 먹을 수가 있다. 100%는 없죠. 높은 확률로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있겠죠. 이런 부분들. 그렇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대응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올려주면 이렇게 쌍바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내려올 때 보고 진입을 해라라고 언급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확률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 그런 거 아시고 접근을 해야 된다. 타점매, 확인매,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확인매로 접근을 해라 라는 부분. 어느 정도 바닥이 나왔다고 가정이 든다면 내려올 때 이것도 타점매입니다. 타점매. 이 저점이 깨지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타점매입니다. 그렇지만 이때보다는 확률이 좀 더 높다 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 1시간 차트로 또 깨졌죠. 그럼 뭡니까? 꼬리 말고 강하게 올라왔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쌍바닥이 아니죠. 다시 내려올 확률이 높다.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래 올라올 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숏이죠, 숏. 직전 저점이 깨지면서 4시간 차트까지 하락 컨펌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시간 차트까지 하락 컨펌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숏 관점을 가지는 게 맞고, 손절을 여기 또 올라올 때 명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 직전 고점이 되겠죠. 곧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확률보다도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여기가 찐 바닥이었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의 숏으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반등을 한다면 이런 또 역회술이 되는 거고, 또 이런 W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또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또 추세선이 또 하나 생기겠죠. 만약에 내려간다면, 내려가서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올 때 이제 이 추세선과 이 W 넥라인을 돌파한다면 상승 컨펌이 나는 겁니다. 1시간상 나는 겁니다. 그러면 4-5시간 동안에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현재는 바닥을 확인을 하러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90%의
확률에 베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묻지 마세요. 내한테 탑니까 맙니까 어떤 묻지 말고. 제가 한 번씩 알트코인도 추천을 하는데 겁나는 게 뭐냐면은 좋은 차트를 선별을 해서 올리는데 결국은 가죠. 결국은 가더라도 마진 거래 하시는 분들은 손절 라인이 타이트합니다.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게 언제 갈지를 몰라요. 사실 괜찮다라는 거지 이걸 탑니까 맙니까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뭐 어느 코인을 추천을 했는데 세이 같은 경우에도 추천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눌렸잖아요. 그 버틸 수 있나 이거예요. 못 버티고 이제 하기 때문에 뭘 봐야 되냐? 비트를 봐야 됩니다. 빠질 때 비트 봐야 돼요. 비트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이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를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은 뭐 해야 됩니까? 비트 추세를 알 수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알트 좋은 거 막 펌핑 나오더라도 진짜 미친놈 아니고서야 어깨 반등일 뿐이다. 왜? 비트 추세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구라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코인을 추천을 하고 보여드려도 비트가 꼬그라지면 따라 꼬그라지는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지금 알트코인 하고 추천 막 하고 싶은데 사실상 지금 이런 거에서는 안 한다. 비추세 구간 또는 이런 하락장에서는 좀 되도록이면 좀 삼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근데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트 판단을 잘 못하니까 이제 내가 비트 판단을 해서 알트 추천을 좀 할 거예요. 좀 괜찮고 좀 많이 가는 코인들 위주로 지금 관점 공유를 좀 할 예정이고, 이런 거 있어요. 15분 봉상 W면 길어봤자 1시간 이상 못 간다는 거. 내가 이런 15분에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못 올라가고 떨어지는데 뭐라 하면 안 돼요. 저한테 그걸 아시라고 내가 지금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4시간 차트 뭐 지금 하락 컨펌이 낮잖아요. 그럼 오늘 하루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4시간 차트에 컨펌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제 직전 고점이 내려왔죠. 직전 고점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가 되는 거고, 4시간 차트에 하락에 대한 부분은 여기가 되는 거고, 또 4시간 차트 직전 저점은 또 여기가 되는 거겠죠. 여기가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아실 필요가 있다. 비트를 알아야 알트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모양은 항상 이런 식이다. 하락 추세선 사실상 상다, 하다, 스토캐스틱, 맥디, 뭐 과매수, 과매도 이런 알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알 필요 사실상 단순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이런 고점이 낮아지고 다우 이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추세를 가늠할 수 있는 이런 다우 이론이 제일 중요하고, 엘리엇도 몰라도 됩니다. 엘리엇도 몰라도 되고, 이런 추세선, 매물대, 추세선, 이런 다우 이론 요 세 가지면 매매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잡다한 거 이런 거 알 필요 없이 이런 것만 알아도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게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가매수인데 가매도인데 방해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더 간단한 심플하게 이런 식으로만 보더라도 매매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점과 고점을 이은 게 추세선이죠. 두 개의 고점, 두 개의 저점 이상을 이어야 추세선이다 라는 부분. 고점과 고점을 이으면 하락 추세선이고, 저점과 저점을 이으면 상승 추세선이 되겠죠. 아직 요 상승 추세선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눈여겨봐야 될 거는 4시간 차트상 하락 컨펌이 진행 중이고, 하락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그리고 일봉상 저점이 현재는
여기입니다. 가격대는 4600에 대한 이탈이 있으면 중단기적으로 하락 컨펌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하락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 주봉은 아직 멀쩡합니다. 여러분, 주봉은 아직 멀쩡하기 때문에 여 밑에 현물은 홀딩 하는 겁니다. 아직 주봉은 아직 괜찮고 일봉상 이런 부분이 현재는 있다라는 부분. 4시간 차트로는 아직까지 불안한 요소가 작용되고 있고 눈여겨봐야 될 가격대입니다. 일봉의 저점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하시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내려올 때 요 저점을 만약에 지켜준다면 단기적으로 상승 관점을 가질 수도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루 정도 하락인데 여기서 지키면서 올라가면 상승인 거 아니냐? 아니죠. 여기를 넘겨야 상승이죠. 상승 컨펌이 나는 거죠. 아직까지 이 안에 있는 동안은 하락입니다. 이 안에 있는 동안에 이까지의 반등을 먹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시간 프레임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런 추세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패턴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상 녹화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너무 길었습니다. 이거 근데 좀 보셔야 돼요. 이거 보시고 이해하시고 매매하셔야 됩니다. 예, 녹화를 마치겠습니다.